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센트럴 리밋 티오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센트럴 리밋 티오림이 일단 더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개념 같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간에 일단은 뭐 스태티스틱스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그거 먼저 짚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여기 맥스, 최대값, 최빈값, 뭐 중앙값 이런 거 꽤 많이 들려오는 얘기들이죠. 어떤 뭐 PDF든 PMF든 이제 펑션이 주어지면 이제 맥스 취하면 이제 그 펑션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이겠죠. 그리고 최빈값 이제 probability 그거에 뭐 density의 이제 값이든 뭐든 제일 큰 값을 이제 고르면 되겠죠. 그 제일 큰 값을 만들어내는 서포트에 포함된 랜덤 베리어블이죠. 이거 거기에 x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중앙값은 이제 딱 정확하게 2분의 1로 양분할 수 있는 어떤 x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기대값이란 거는 이제 뭐 PMF에서는 이제 XPX, PDF에서는 XFX인데 이게 E라고 이제 많이 표현돼요. 그래서 이 E라는 표기랑 뮤 저번에 설명했었죠. 뮤라는 걸로 쓰이는데 근데 결국 평균이라는 그 값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대값은 뭔가 이제 약간 다르게 쓰이는 느낌은 있는데 개념은 완전 똑같으니까 그냥 뭐 넘어가도 되고요. 자, variance는 제가 저번에 이제 x에다가 이제 x의 평균값 그 이제 전체 x의 평균값이겠죠, 이거는. 그걸 이제 빼서 제곱을 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 그리고 px는 그냥 이제 뭐 발생할 확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x-ex라는 느낌이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서포트에 존재하는 x들을 이제 그거를 평균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기대값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다 빼야겠죠. 다 빼서 제곱해서 거기 기대값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뭐 형태는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언급했던 그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강의에 맨 두 번째 강의 때 언급했던 그 분산 있잖아요. 그 정보량 얘기 언급한 거. 그거랑 본질은 똑같습니다. 뭐 표준 편차는 그냥 이제 제곱근 한 거고요. 시그마로 많이 씁니다. 그냥 공분산 개념이 조금 헷갈리는 개념인데 이거는 피처들의 상관관계를 이제 피처가 D 차원이라고 하면 D by D 차원의 행렬에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이런 키 먹는 양 몸무게 이런 자료가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각 피처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는 양이 뭐 한 10 곱하고 50을 더하면 몸무게가 정확하게 나온다. 이러면 이제 먹는 양과 몸무게의 코릴레이션은 거의 1에 가깝겠죠. 이거를 거의 리니어 모델에 거의 정확하게 다 맞출 수 있다. 다 예측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1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냥 피처별로 뭐 키랑 키는 값이 똑같으니까 무조건 1이죠. 뭐 키랑 먹는 양은 조금 이제 뭐 리니어 모델로 설명이 잘 안 돼서 뭐 0.5다. 뭐 몸무게는 조금 더 잘 설명돼서 0.6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피처 개수만큼 D차원이라고 하면 여기도 D차원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IJ가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놓으면 보통은 그거거든요. 이제 I 번째는 이제 그 2단 for 루프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키에 대해서 키와 먹는 양, 키와 몸무게, 키와 그 다음 이 피처를 쫙 구한 게 이거고 그 다음에 먹는 양과 키, 뭐 먹는 양과 먹는 양과 몸무게 이거에 대해서 쫙 구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D 제곱계만큼 이제 연산을 하는 거고 이거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값도 이제 d 제곱계의 이제 값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직관적인 설명이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하고 뭐 이런 그림으로 뭐 파이플롯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행렬로 바로 하면 사실 그게 그냥 공분산이고 뭐 더 다룰 게 없는데 생각보다 너무 직관적인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자, 그럼 센트럴 리밋 티오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말을 뭔가 많이 듣잖아요. 대부분의 데이터는 정규 분포로 뭔가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란 건데 fx 그러니까 pdf는 이거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왜 이렇게 복잡하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뭔가 그런가? 그래서 그냥 정규 분포 쓰면 되나? 라고 정도만 생각이 되잖아요, 뭔가. 뭐 이제 샘플링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뮤랑 시그마를 정해주면 이제 그 IQ 이런 거 잴 때 있잖아요. IQ 뭐 뮤가 보통 100이라고 하고 그 이제 그 표준 편차가 보통은 뭐 24도 많이 쓰이고 24의 제곱이겠죠 이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 표준 뭐 아무튼 24인 것도 있고 15짜리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IQ가 124예요. 124인데 STD가 24래요. 그러면 Z 스코어 1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위 몇 프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때. 아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구글에 이제 IQ 이런 거 검색해 보시는 게 훨씬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링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IID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given probability function distribution은 이제 population PMF나 PDF에 좀 가까워지겠지 하는 예상은 아마 그래도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population mean을 μx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 x를 실제 이제 샘플된 데이터를 계산했을 때 평균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x 이제 카디널리티 이거 보이죠? 이게 무한으로 가면 사실은 뮤 x에 거의 근접할 거 아니에요? 뭐 똑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절대값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때 기호는 절대값입니다. 이거는 카디널리티는 뭐 쓰이는 곳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보통은 그 절대값이고 이거는 카디널리티입니다. 근데 카디널리티를 실제로 이렇게 쓰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이게 어떤 입실론이라는 작은 이제 아주 극소의 경우에 약간 무슨 천문학적으로 막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뭐 뮤x랑 EX랑 그러니까 population mean이랑 sample mean이랑 아무리 샘플이 커지더라도 약간의 오류가 날 수는 있다라고 그냥 밑밥 까는 거죠. 네, 밑밥을 까는 거죠. 그래서 이게 law of large numbers 큰 수의 법칙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x가 무한으로 간다라는 전제 조건은 너무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그래서 적당한 양의 샘플이 뭐냐. 뭐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전 투표 뭐 결과 이런 거 그거를 5천만 명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4천만 명인가 3천만 명인가. 그래서 사전 추구 조사를 한 1000명 해도 대충 요즘은 되게 잘 나오죠. 그쵸? MLE 때도 이제 그냥 샘플링 된 값이 적당히 많으면 되나? 하다고 probability distribution의 파라미터를 결정을 해버리면 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저희 같이 봤었던 그 펑션도 커버처도 너무 스무스하면 이제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이제 샘플이 뭐냐, 그리고 적당한 그 뭐지? 어, 네, likelihood 펑션이라고 그렇겠네요. likelihood 펑션을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unknown PMF에서 이제 드론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베리어블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 x의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베리언스 더한 거랑 이걸 더한 거랑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학에서 무슨 뭔 법칙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x가 아무튼 간에 어떤 서포트라고 했잖아요. 셋이라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드론된 셋이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주사위 같은 걸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경우의 수가 6가지죠. 셋이 6, 그 이제 서포트가 6개인데 뭐 확률이 어떻게 되던 간에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보다 2개를 던질 때 더 경우의 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variance가 이제 그 random variables를 더하면 더할수록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거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제곱 값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루트 씌운 거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곱이 사실 더하면 더해질수록 그 루트 그 이제 제곱근을 취하면 값이 훨씬 작아지죠. 그 스케일이 약간 달라져요. 그쵸? 뭐 이제 이걸 일반화하면 뭐 xn까지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이렇게 더하면 그냥 이제 x 볼드에 랜덤 베리어블 그 variance를 구할 수 있다. 뭐 그 정도인데 자, given unknown PDMF D라고 해볼게요. 이제 n번 IID 드론된 x라는 이제 집합이 있고 뮤랑 시그마는 population mean하고 variance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큰 수의 법칙 우리 방금 얘기한 거 있었죠? 이때 뭐 아주 커질수록 이제 이 x는 뮤랑 똑같다. 이제 if 이거 where이 아니라 if로 바꿔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n이 커질수록 이 x가 뮤에 가깝다고 하면 베리언스를 구하는 방법이 이거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작아지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EX 마이너스 뮤, 그러니까 X가 결국에는 이제 N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이 분산 값이 그러니까 뮤 population mean 있잖아요. 이거랑 X 랜덤 베리어블의 차이는 사실은 이제 무한으로 갈수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지고 N이라는 것도 결국 variance를 고려해야 되는 건데 variance도 결국 이걸 활용해서 쓰는 거니까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0, 시그마 제곱이라는 값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은 이 평균 값은 이제 정규 분포랑 똑같은 그런 분포로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우리가 뭐 unknown PDF, PMF 이런 거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확한 어떤 수식을 몰라도 평균이 n 0,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는 것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Central Limit Theorem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자, 키와 몸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비하인드에는 키나 몸무게 이런 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계산할 수 있을지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DNA 정보도 있을 거고, 뭐 수면 시간, 식사량, 호르몬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제 뭐 사람의 키를 결정하는 모델이 있고, 뭐 파라미터가 있을 텐데, 이거를 뭐 당연히 이제 의학 분야에서 이런 거 파헤치면 되게 좋은 일이겠지만 저희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네. 아, 뭐 의사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뭐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키의 크고 작음만 이제 통계적으로 어떻게 좀 나타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이제 X의 분포만 알아도 돼요. 그쵸? 여기서 샘플링된 그럼 샘플링된 거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의 키를 측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쵸? 그럼 통계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X도 얻을 수 있죠. 기대값도 얻을 수 있고 기대값은 얻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probability 펑션을 모르니까. 근데 x가 우리가 얻은 데이터가 충분히 크다면 이 EX-뮤 혹은 그냥 EX라고 해도 돼요. EX가 뮤랑 시그마를 따른다 라고 이제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게 의미 있는 정보, 뭐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얻게 해주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이제 통계 기법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을 하는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이 이제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할 텐데 이렇게 센트럴 리밋 티어리는 어느 걸 먼저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센트럴 리밋 티어리는 뭔가 탄탄한 베이스 같은 느낌으로 해서 뭔가 활용성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걸 역이용해서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할 수도 있어서 이거를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주시고 감사합니다.